인사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추운 날씨에 대구 시민들 잘 오셨습니다.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이다리 의원님, 권영진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조지현 의원님, 그리고 서울의 김행전 장관님, 구상찬 강서갑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특별히 호남에 많은 눈이 내리는데 불구하시고 호남의 당협위원장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연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우리 박성만 의장님, 대구시 이만규 의장님도 오셨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을 대표해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 경북은 6.25 때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맞죠? 공산주의를 물려가고 자유민국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 소리 질러! 우리 윤석열 외치면서 1969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근대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건설한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선배들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 폭주, 그리고 예산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반국가 세력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깔려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냐 복종이냐, 자유인이냐 노예인이냐,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가르는 승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인파를 처음 봅니다. 윤석열! 다섯 번 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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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외침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과 열정으로 온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꽃보다 전환기! 전환기! I am 크리스찬 전환길입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오늘 이 자리처럼 1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즉시 석방하라. 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하의 차가운 날씨소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악법 폭주와 29번의 탄핵 폭주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감 속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직무복귀를 시키자.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그래서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는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동대구역 광장과 주변 도로까지 가득 채워주신 100만 애국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고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신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과서에 실리게 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10%였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여일간의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은 마의 벽이라고 하던 40%를 넘겼고 일주일 전 부산역 집회 후에 50%를 넘겼고
오늘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무려 29차례의 탄핵, 또 탄핵과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저 민주당의 검은 실체를 알아버렸고 법치와 공정을 모두 무너뜨려가면서 대통령 불법 체포와 형평성에 어긋난 야당 대표는 불구속 수사하고 우리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보면서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뿐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내란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키려는 거대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2030 세대들이 먼저 알아버렸고 이제는 모든 국민들까지도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이 아니라 국민들을 일깨우고 그동안 감추어졌던 언론의 편파보도,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공소차와 서부지법과 편파적인 재판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계몽령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비상계엄을 100% 계몽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니까 10% 지지율이었던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의 벽 40%를 넘었고 지난주 50%를 넘었고 오늘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런 집회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곧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계몽령이 옳았고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고 60%를 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100%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60%가 대통령 적시 석방과 직무복귀를 바라고 있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60% 이상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대한민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그리고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마흔역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기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2030 세대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아예 신뢰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민주당의 끈앞풀을 자처하고 민주당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몇몇 방송사와 언론사 때문일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부역자 노릇을 하고 2030 세대들이 보기에 차마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과연 합법적인 방송사인지 합법적인 언론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만을 일삼는 그런 언론사들은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문 닫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맞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의 알 권리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기자정신에 입각해서 정치적으로 균형된 보도를 요구하며 오늘 우리 동대구역 집회도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전환기를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언제나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만 외쳐주십시오. 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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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이 추운 날에 와서 단상에 올라오고 여러분들한테 얼굴이라도 비춰줄 수 있지만 이곳에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빼곡하게 있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빽빽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도 있고 그리고 4050, 6070까지 멀리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모여주시고 얼굴 하나 보여주지 않는데도 묵묵히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대한민국 살리자 외쳐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덧붙여 여기에 참석하시고 또 동영상으로도 아마 수십만 명이 동시 접속하고 접속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복귀를 원하신다면 국민 변호인단에 반드시 가입해 주십시오. 편파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에 맞서서 우리의 여론과 힘을 모으는 결집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리고 진실에 입각해서 행동으로 하나 되는 결집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범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와! 저 역시 가입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입하시겠습니까? 네! 국민 변호인단에 가입해서 우리가 하나 된 힘을 만들어 봅시다. 와! 그리고 최근 탄핵 찬성 집회보다 반대 집회 인원이 10배, 20배 더 많아지니까 일부 민주당 끈앞을 언론에서는 이러한 탄핵 반대를 분열시키고자 광화문파, 여의도파, 구치소파 이렇게 보도하던데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구치소든 대구든 광주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세종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애국심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극우파도 아닌 국민 상식파입니다. 맞습니다. 덧붙여 요즘 언론에서는 조기 대선을 부추기던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조만간 60%를 넘고 헌법재판소 탄핵이 100% 기각되고 100% 직무복귀할 것인데 이런 조기 대선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도 있던데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리 자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눈치 보면서 머뭇머뭇거렸던 것 모두 용서할 테니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복귀에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저렇게 똘똘 뭉쳐서 법치도 무너뜨리면 그러면서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 대통령 탄핵시키고 대통령 몰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도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동대구역에 모이신 모든 국민 여러분 또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전국의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수능 강의와 공무원 강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온 그냥 한국사 강사일 뿐입니다.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고 연이어서 300만 이상 희생되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놀랍게도 현재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일 좋은 강국 5위, 국력은 일본을 누르고 6위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일본을 이겼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6,800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 어려운 세계 경제 정세 속에서도 지난해 국제 무역 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국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일본을 누르고 국력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자식 세대를 위해 먹여 살리려고 불철주야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땀과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4050 세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의 뜻으로 크게 감사합니다. 함성 한번 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오직 대한민국과 든든한 한미동맹을 위해서 애써주셨던 어르신분들께 그동안 좀 삐딱하게 봤던 것을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르신들이 옳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러한 행동하신 우리 연세 드시고 성족이 벌럭이고 태극기 벌럭이며 해주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으니, 이제는 오늘도 돌아보시면 2030 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아직 어리게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2030 세대들 오늘 보다시피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좌파 우파를 넘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보다 더 통합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멋진 대한민국을 2030 세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민들이 깨어나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좌우 갈등을 넘고 지역 갈등을 넘고 세대 간 갈등을 넘고 남녀 갈등을 넘고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나아가서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고 한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통합되어 서로 존중하고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21세기 선진 통일 대한민국을
2030 세대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가 1945년 8.15 광복 이후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국력 6위 선진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까지는 훌륭한 지도자와 동시에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외친 민주화운동의 열사분들의 희생 덕분이니 그런 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물 좀 마시고 전환기는 외치지 마십시오. 저는 별로 이렇게 잘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와! YS와 DJ의 민주화운동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지금까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거구파라고 하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면 좌파로 편가르기 해서 상대방을 사잡아서 공격했는데 이제 2030 세대들은 이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편협된 역사관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사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와 3.15 부정선거 등의 과오도 있지만 광복과 6.25 전쟁의 그 혼란 속에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80%가 소작농이었는데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또한 확고한 방공의식에 근거해서 북한 공산당을 막아내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약속받은 덕분에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위대한 업적 덕분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유신 독재의 과오도 있지만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은 최고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YS와 DJ 덕분에 영국이 200년 걸려서 이룬 민주화를 대한민국은 불과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나라의 본보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지만 한미 FTA 체결 그리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을 통해서 확고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바로 동서통합과 국민통합을 부르셨던
그 노무현 정신도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전한길도 노사모 출신입니다. 소탈했고 서민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저 역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덕분인지 그런 인간적인 면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많은 참모들 때문에, 못난 참모들 때문에 그렇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라치기 하는 정책들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서통합정신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의 조국 사태와 같은 위선적인 진보 세력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진보 세력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저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조국이나 그에 따른 적어도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염치가 있다면 반성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가 집권 후에 이들은 조선시대로 치면은 신진 4대부 세력이 조선 건국하고 권력을 잡고 훈구파가 되어서 도덕성도 타락하고 그리고 법도 다 어기고 너무나 부패한 민주당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가 이야기하기를 민주당 내에서 41%가 정과자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하고도 무려 16%가 범죄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간첩법 개정을 하자고 했는데 막판에 가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간첩법 개정은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의 적인 북한 공산당에만 적용되던 간첩죄를 확대해서 외국인들, 쉽게 말하면 북한 이외에도 이적 해결을 하거나 또는 우리의 기술을 빼가거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그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엄청나게 제가 비판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고 오직 기술력으로 첨단 반도체 디지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사는데 바로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롯데와 같은 이런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걸 보고 저는 그들이 바로 오늘날
바로 이완용 같은 내국도라고 반드시 간첩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어떤 중국 유학생이 미국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사진을 드론으로 찍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당연히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가 기밀을 빼내고 이런 놈들 전부 간첩죄를 적용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또 평택 비행장을 사진 찍어서 유출시키고자 하는 이런 놈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우방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지나친 중국 친화적으로 가면 우리도 홍콩처럼 제2의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환길이 2030 세대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정책은 도대체 그럼 전환길은 좌파야 우파야 극우냐 무엇이냐 모른다면 저는 분명히 제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방은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며 살아왔던 것은 온전히 주한미군과 미국의 우방과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바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자면은 어떤 놈들은 또다시 뭐 토착 왜군이 이런 이상한 말 하던데 일본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본보다 국력도 더 강하고 군사력도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과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과도 함께 잘 지내가야 되만이 바로 미국과도 동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웃나라에 있으니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실리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저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무조건 돈 나눠주고 그게 아니고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가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복지사회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사상과 종교와 이런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노동자와 사용자, 기업가와 근로자가 적대적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고
서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최근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법치주의도 깨버리고 공정과 상식, 절차적 정의를 모두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꼼수와 몰상식 이런 식으로 29차례에 걸친 탄핵과 그리고 불법 공정의 공수처의 수사 서부지법에 더해서 헌법재판소 40적 밀어붙이기 등 망신주기 대통령 체포 과정 이런 걸 볼 때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비판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기관 협박 그리고 비판만 하면은 유튜브까지도 고발하고 전환길이가 강의하다가 오죽 답답하고 얼마나 나라가 위태로웠으면 제가 집회까지 나왔겠습니까? 전환길이 선관위의 부정의혹과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1200건이 넘는 비리 이런 것을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헌법재판소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지적하니까 민주당이 또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만 민주당이고 실제로는 더불어 독재당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고발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바꿔라!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이제는 응답해 보십시오. 노사모 출신이라고 하는 분들 이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행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그리고 내란 동조를 무조건 몰아세우고 여론조사기관 협박하고 이런 더불어 독재당의 모습이 진정으로 당신들이 추구해왔던 민주화의 모습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환길은 지금이나 예나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국민 상식파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에 와서 너무 왼쪽으로 가버려서 극좌파가 되고 독재자가 되고 법치는 다 무너지고 도덕성은 상실되고 그리고 국가 군가를 무너뜨리는 한미 동맹까지도 약화시키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전환길이가 우파로 보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드릴 전환길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고와서 잘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춥다, 추워. 너무 춥다. 전환길. 윤석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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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금 옆에 앞뒤로 돌아보면 발 디딜 틈 없이 우리 동대구역 광장 그리고 옆에 도로까지 너무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추운 날 바로 서울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고 하면서 언론을 동원하고 현수막 내걸고 선동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현재 내란죄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그래서 올바로 평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저도 역시 반대했습니다. 비판했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비상계엄의 전후 과정과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를 알고 보니 비상계엄은 도저히 참다 못한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29차례 탄핵과 그리고 일방적인 정부의 예산 삭감 짧게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9분의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29분의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탄핵 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습니다. 감사원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부정을 감사하고 탄핵 조사하는데 감사원장을 탄핵시켰다는 것은 민주당이 부정의 정당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검사를 탄핵시켰는데 검사가 여러분 범죄자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사를 탄핵시켰다는 것은 민주당이 범죄자당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정부의 예산 삭감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80억이 넘는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범죄자 조사라는 검사 특활비 500억 원도 역시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검사들 범죄자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0억 원에 넘는 경찰들의 치안 비용 특활비 역시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시는 수많은 고마우신 경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치안 마약 수사 도둑놈 잡는데 그 비용을 민주당이 없애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경찰은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군부대 강연도 많이 가는데 가보면 초급 간부들 요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병장 월급 200만 원 올려주니까 당연히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지급 군인들 너무나 사기 떨어져 있는데 사기 좀 올려드리려고 처우 개선비를 100억 원 만들어 놨는데 그 예산도 삭감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검찰, 경찰, 우리 안보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과연 이 나라를 지키랄 뜻입니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해왔던 저질렀던 폐악질들을 대통령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 특활비 80억 원을 빵원 만들어 놨다는 것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정주부가 있는데 남편이 되어서 생활비 하나도 안 주면서 살림살아라,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살림살 수 있나, 그리고 집 나가라, 이런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짓입니다. 그리고 29분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선동하는 야당에게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데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만 5천 명이었고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12.12 사태 때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2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동원된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껏해서 280명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16 군사정변보다 12.12 사태 때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사 280명으로서 국회를 장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300명이나 되는데 기껏 280명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을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국회를 점거하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강압적으로 실탄도 지급돼야 될 건데 전혀 현장 투입된 군인들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불과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란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부상자 사망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내란입니까? 이것은 법 전문가이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통치권 고유한 통치권 행사에 연장선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고 전혀 내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하든 막무가내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뒤집어 씌워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의 이상한 수사, 서부지법의 이상한 영장 판결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역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을 볼 때 진정으로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 시스템을 스톱시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민주당이 내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내란에 관련된 것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탄핵이 기각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었고 그리고 제가 원고를 27장이나 준비했는데 전화기를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그냥 머슴입니다. 머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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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수 없는 이유가 내란죄에 대한 말씀을 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누가 과연 내란을 조장하고 일으켰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불러야